안녕하십니까. 2024년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 놀이발자국 골든타임을 지켜줘를 담당했던 정혜명 주무관입니다. 발달장애 아동의 조기 개입을 돕는 사업을 부모님들과 함께 디자인하면서 디자인 행정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제명은 놀이발자국 골든타임을 지켜줘이고요. 영유아의 발달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적 관리하면서 골든타임을 지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조기 개입이 어려운 주된 이유가 부모님들의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 부담을 완화하고 조기 진단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개입하는 서비스입니다. 공공서비스 디자인을 적용하기 전에도 발달장애 관련 정책들은 있었지만 주로 진단 후에 지원하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디자인단 활동 과정에서 진짜 문제는 부모님들께서 자녀의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해 진단 자체를 꺼리는 것이 조기 진단이 어려워지는 이유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다시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정책 수요자인 부모님들께서는 이것이 그때 당시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서비스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2024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잠재적 수요자가 될 수 있는 국민분들의 설문조사 결과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벌써 120분 가까이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먼저 많이 개선된 것은 인식의 변화 같습니다. 유관기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주셔서 협업이 용이해졌고요. 현재 사업 초기 단계라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잘 안착된다면 관내에서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전부 개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드는 방식이고 그 방향이 열려있는 방식이다 보니 중간에 보고드리기가 난처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장점은 문제의 원인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만드는 방식이다 보니 기존에 발견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게 됐을 때는 오히려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디자인은 원래부터 현장에서 실패와 검증을 반복하는 방식이다 보니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와도 잘못했다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었다는 느낌이 들었었고요. 또 처음부터 수요자와 함께 디자인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들면서도 이것이 수요자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확신을 하고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공공서비스 디자인이 아니라면 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보면은 오늘날 행정에서 복잡 다양한 문제들을 다룬다는 문제의식은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개인의 역량에 맡기는 인상이 있었습니다. 저도 막막함을 느끼던 중에 공공서비스 디자인이라는 방법론을 접하고 이것이 이 불확실한 행정환경에서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본질은 국민의 행복한 일상이고 이것은 수요자의 필요에서 출발하는 서비스 디자인이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이 생소한 방식이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행정안전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전문 서비스 디자이너님을 매칭해 주셔서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정답을 정해두지 않고 디자인한다는 것이 듣기에는 매력적이지만 때로는 막막하기도 했는데요. 부모님들께서 웬만한 전문가 이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 디자이너님의 제안으로 복지부서를 제외하고 오롯이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이 오히려 정책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불확실한 사업이다 보니 이것을 지지해주는 상급자분들이 계실 때 시작이 가능한 사업 같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단이 잘 구성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전문성 있는 디자이너, 대표성이 있는 국민, 행정 담당자가 협력해서 모든 과정에 책임있게 참여할 수 있는 디자인단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수요자를 중심에 두는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사업을 시작할 때는 수요자뿐만이 아니라 기부자, 공급자까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디자인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부모님들을 실제로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것이 탁상행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을 중심에 두자 오히려 다른 이해관계자분들이 제자리를 찾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공서비스 디자인이 공공분야에 정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기존 방식보다 나은 선택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정책은 필요한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본질적인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이 이제는 당연시되듯이 서비스 디자인 역시 그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필요성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은 그 경직된 구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행정 환경이 점점 복잡해지는 만큼 제도적인 지원과 조직 문화 개선 등을 통해 현장의 공직자들이 이것을 자발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때 서비스 디자인이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서비스 디자인은 제 인생에도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책상 위의 행정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더 깊게 배우고 싶어서 현재는 대학으로 돌아와서 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심자의 행운이 작용했다 생각하고요.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디자이너님과 부모님들 그리고 끝까지 믿고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청장님을 비롯한 창업지원센터 고향사랑팀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디자인 사업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희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